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 기자회견이 흔치 않죠. 어떤 때는 건너뛰는 대통령도 있고 그랬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만큼 또 그 현안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표시이기도 한데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기억될 기자회견일 것 같습니다. 이따금 한번 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면서 아주 말실수를 정말 거하게 했네요. 이거는 대형 사고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입양 정책을 얘기하면서 아이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도 아주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그냥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욕만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좀 찝어봤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마디로 이제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의식하고 한 기자회견이에요. 많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태도. 이거는 당장 못하겠다는 거예요. 친문의 반대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결국은 한다는 그런 여지를 열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을걸요. 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안 바뀐 태도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태도예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마 외신 기자였던 것 같은데, 비핵화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중에 당신은 어디다 우선권을 두느냐, 뭐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은 남북관계, 뭐 평화의 이름으로 번영이 어떻고 대화가 어떻고 하면서 결국은 남북관계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안 변하겠구나. 이제 임기 말년에 혹여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그걸 대북 정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사실은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핵화라는 핵심이 없이 남북 관계가 겉보기에 좋아 보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 수준은 딱 남북 관계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못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다 추미애가 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걔들 둘이 개인적인 감정 싸움을 한 건데 그게 건강한 민주주의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의 완전히 유체 이탈이죠. 추미애와 윤석열, 윤석열과 추미애 추윤 갈등이 있을 때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했을 텐데, 난 아무 상관도 없어. 추미애가 다 한 짓이야. 뭐 이런 식의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에서 관전자처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다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워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야. 정치할 생각 없을 거야. 정치할 생각 없을 거야가 아니라 정치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마친 후에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누구도 거기에 제약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정치판에 보면 개나 소나 다 정치를 하는데 윤석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을까? 여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우 두려운 존재일지도 모르죠. 왜?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감사원의 원전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감사하라 그랬고 또 시민단체에서 감사를 요구했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건데, 그 감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대통령이 가졌다라는 걸 둘러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미 감사원의 원전 감사는 정치적 감사라고 그러고 아주 심한 말도 하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거의 전광훈, 윤석열과 같은 냄새가 난다. 뭔 냄새. 아니, 윤석열, 최재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왜 정광훈 목사를 왜 집어넣죠?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전광훈 목사와 등치시킴으로써 같은 선상에 올려놓음으로써 조금 모욕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결이 다른 소리를 하면서 마치도 지금 민주당의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떠드는 것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렇게 구름 위에 지금 떠 있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 생각은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문재인 화법. 글쎄요. 이게 저는 권력의 5년 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 사람들과의 또는 민주당의 측근 권력의 주변인들과 자신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거라는 인식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태도 보세요. 명의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지지율을 제일 많이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재난지원 대책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어떤 그 돌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약을 가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100년 만의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참 아부성 발언을 저는 그렇게 봐요. 100년 만의 위기에, 그동안 우리한테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1950년에 6.25 전쟁도 1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50년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100년 만의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셔서 다행이다. 정치라는 거는 진짜, 옛날에 후흑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진짜 낯이 두꺼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 대표에 대한 태도, 아까 그 사면 얘기도 했지만 진짜 이낙연 대표는 사면 때문에 사면 초과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도 너 좀 못한다. 좀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무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사실은 사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한테 제안을 많이 했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좀 더 곤란한 입장이 됐어요. 여기에 또 뜬금없이 손혜원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잖아요. 예를 든다면 양정철 연구원장은 대통령의 복심도 아니고 이미 손절당한 사람이야. 그런 양정철이 이낙연을 찾아가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얘기해? 그러고도 남지. 그러다 잘 안 풀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 일련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보면 지금 그 민주당의 권력의 그 핵심부에서 대충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양정철 연구원장은 그 누구야? 윤건영 의원이 외롭다라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손절 비슷한 걸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 갖고 사면 얘기를 한 게 그렇게 크게 잘못이에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의 그 반응도 흥미로운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구체적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한 거하고 그런 구체적 얘기를 안 한 거는 달라요. 정치인들은요, 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말이 아름답기는 한데 이게 조사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또 수식어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지금 갈수록 계속 지금 친문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이낙연 대표가 환영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태도도 안타깝다예요. 아니, 안타깝다가 아니고 안타깝고 안타깝다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평상시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하는데 자기가 당대표일 때 당원 당규에 당이 잘못해서 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래 놓고 지금 당원 당규를 바꾼 이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민이 원하면 바꾸는 거라서 당원이 원했으니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원전 말이에요. 원전. 결국 탈원전 하겠다고 자기가 공약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탈원전을. 그런 건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변하진 않았는데 요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이제 정권이 끝물이기 때문에 내가 뭘 준비하고 뭘 우려해야 되고 뭘 의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 간접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태도? 기자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난 잘 모르니까 변창흠이 구정 전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대통령이 임기 후를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분명히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무슨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민주당 뭐 핵심이 됐든 또는 관련자가 됐든 니들 책임이야. 나는 관련 없어. 나는 원래 유체 이탈의 화신이거든. 나는 그리고 애초부터 누구 편도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추미애 윤석열 개인 감정 싸움에 난 누구 편도 아니었어.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 그리고 현 울산시장이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선되기를 원하는 소망 뭐 그런 정도만 있다라는 소린가?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별장 성접대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랬어? 검경의 명운을 거는 거? 뭐 이런 정도만 얘기했지 그 외에는 나는 거리를 뒀다라는 것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름대로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복심들 지금부터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henchman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말로는 따까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우리말 맞아요. 이 따까리라는 표현은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우리말입니다. 그 왕초에 따까리 노릇하던 사람들 앞으로 왕초가 시킨 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모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해가고 도망가고 또 넘어가고 했는데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입양아에 대한 태도 애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애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뭐 홈쇼핑의 상품이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청와대에서 애를 바꾼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위탁 가정 보호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말실수를 했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뭐라 그러나 이거 말본세 클래스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오늘 다른 거는 지금 얘기도 안 되고 신년 기자회견에 화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도 안타깝다는 표현 많이 쓰시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은 또 여지없이 단단한 친문들의 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장시간 회견하시느라 우리 대통령 너무 힘드시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해라는 그런 어떤 명예훼손적인 그런 발언들도 친문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오늘의 기자회견의 화두는 그런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왜? 그 이유는 이미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스트리밍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스트리밍을 하면서 직접 여러분들과 대면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시작할 때 미리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